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중등 임용시험 경제학 진도별 모의고사 제1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로 돼 있어요. 24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AI한테 여러분 이제 선생님 되실 거니까 되셨을 때 교실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거든요. 했더니 역시 또 막 미국 국기 있고 외국 사람 막 노랑머리 등등등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한국인으로 해줘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으로 해줘 했더니 또 선생님이 너무 막 교복을 입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은 사복을 입고 좀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 교복인데 보통 같은 학교면 교복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복이 보니까 다 달라요. 약간씩. 약간 다르네. 뭐 학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미리 한번 AI한테 그려달라 그랬고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시경제학 수요 공급서부터 조금씩 근데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강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문제를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진행할 테니까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께서는요. 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요대로 따라가시되 만약에 작년, 재작년 문제도 있잖아요. 뭐 최종 정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쪽집게 강의도 올라가 있는데 뭐 코드 정리 같은 거는 쪽집게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작년, 재작년 강의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선 진도 따라서 좀 잘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인공저라 하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교과서 경제원론 그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어쩔 때는 그냥 수요 공급에서 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 같은 경우에도 어쩔 때는 뭐 화폐 수요하면서 유동성 함정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어쩔 때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또 가격 결정 관련해가지고 막 어렵게 응용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가격 차별을 적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쩌란 말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거 하실 것도 되게 많지만 경제학도 가능한 한 이 경제학이 또 갑자기 브리타성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약간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가능한 한 원론책에 있는 내용 다 보시고 제가 혹시나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진도별 모의고사랑 최종 모의고사 같은 거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아마 잘 따라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1회 진도별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수요 공급,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볼까요?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P가 가격이겠죠? 스마트폰의 가격이고 Q가 이제 거래량, 수량이 되겠습니다. 수요량이라 해서 D라고 썼고 공급량이라 해서 S라고 썼습니다. 자,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세요 하면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뭐죠? 그렇잖아. 이퀄리브리엄이잖아. 근데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가만히 움직일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에 그런 것을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 구하세요 하면 거기에 딱 맞아졌을 때 움직일 만한 유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같아지는 이 균형식이 하나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세 개입니다. 수요 함수식, 공급 함수식, 균형식. 관련된 내생 변수랄까 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뭐 100과 20은 숫자잖아.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생 변수고요. 내생 변수는 Q, P,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식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P 물론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100은 2P
플러스 20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1, 넘어가면 5p 이렇게 되고 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뭐 16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균형 수량은 52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이거를요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뭐 정확하게 안 그리셔도 되겠어요. 대략적인 그림만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되고 이게 수요 곡선이 되고요. 여기가 바로 이렇게 균형 가격, 균형 수량 이렇게 해서 2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니까 요거는 52죠. 52고 여기는 16 이렇게 됐고 여기 수직 축에다 P라고 놔야 됩니다. 여기가 Q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서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P로 바꿔서 써 주셔야 돼요. 거기 P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P는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 P로 바꾸면 얘가 2분의 1 되고 마이너스 20 넘어가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Q S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뭐 수요 곡선은 우선 쓰지는 않을게요. 자, 1번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균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요 함수도 가격에 영향을 받죠. 공급 함수도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우리가 탄력성, 특히 가격에 영향을 줬으니까 가격 탄력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수요의 탄력성을,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할까요? 이게 수요의 탄력성이야.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되는 겁니다.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고 뭐 수요함수니까 D라고 써야 되는데 뭐 굳이 쓸 거나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다가 Q와 P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때로는 요걸 절대값으로 씌우거나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하는데 요즘 또 유행하는 거는 붙이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자, 이 균형점에서 수요 탄력성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하면은 약간 편법으로요. 이게 분모분의 분자다. 이렇게 해서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푸지 마시고요. 아니 여기 분모 보면 수직축 절편값을 알 수 있잖아. 여기요. 자, Q가 빵일 때 하면은 얘는 3분의 100 이렇게 됩니다. 100, 3분의 100. 근데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접 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계산 과정을 설명하세요 하니까 설명하세요 했는데 이걸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쓰겠다 그러면 조금 약간 이미지가 안 좋거나 감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얼마야? 요거 P로 미분하는 겁니다. 간단 미분 하시면 되겠어.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다음에 균형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균형점에서 P는 16 요걸 집어넣어야죠. 얘가 16. 균형점에서 Q는 52. 네, 이해되시죠? 요거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뭐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은요. 13분의 12. 요 마이너스는 붙일게요, 그냥.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없애도 되긴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공급의 탄력성 한번 똑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공급의 탄력성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같은 기호를 쓰기 뭐하니까 에타 이렇게 뭐 기호마다 뭐 다르긴 하니까 편한 대로 하시죠. 요거는 역시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 변하고 공급량이 균형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뭐 D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급 함수를요 P로 미분하는 거야. 공급 함수를 P로 미분하는 거야. 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균형점에서 얘기하니까.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편법을 써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직접 여기서는 구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8, 1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과정도 좀 써주시면 좋겠고 다음 3번 볼게요. 3번. 3번은 휴대폰 공급자에게 개당 T에 개당 5의 물품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공급자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기 때문에 느낌 자체를 비용을 증가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인식해서 공급자가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종가세냐 종량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위당 했으니까 종량세가 되는 거야. 5만큼 상방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5만큼 상방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텍스를 부과한 만큼 2분의 1 Q S 마이너스 10에다가 여기다가 텍스를 5만큼 부과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5만큼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세요. 요 A점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직접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앞에 새로운 수요 곡선 같게 여기 수요 곡선 있잖아요. 푸시면 18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얘가 4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약간 갑자기 탄력성 이런 게 있고 해서 그렇지만 수요 공급의 응용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하다가 급박하게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면 해볼만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1회 진도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